도심공원.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앉아있는 정장을 입은 노인 강대호 수첩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린다. 혹시 당신은 길을 걷다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 사람 치매인가? 하고 궁금한 적 있나요? 여전히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맨날 정장 입고 혼잣말 하시던데. 치매시래요. 옛날에 큰 회사 회장이었다던데. 그냥 헛소문 아니에요. 강대호는 벤치에 앉아 수첩에 뭔가를 적는다. 삼시투자회의, M&A 진행 보고서, 어사업부 구조조정 계획 같은 글씨들을 수첩에 뭔가를 적는다. 삼시투자회의, M&A 진행 보고서, 어사업부 구조조정 계획 같은 글씨들을 고생하는 고시원에서 자취하며 배달, 편의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고 어르신이 쓰러지자 도와서 병원까지 동행하는 심성이 착한 청년이었다. 공원에서 배달 일을 마치고 쉬던 중 노인이 수첩을 흘리자 청년이 주워주며 대화가 이어진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무슨 회의 준비 중이세요? 강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수첩 안에는 빽빽한 메모와 함께 한 문장이 적혀 있다. 수첩 메모에는 사람들은 나를 잊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잊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진다. 라고 적혀 있다. 호기심이 생긴 청년 고생하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며 이 노인이 정기환 회장, 과거 재계 3위 대기업 창업자였다는 걸 알게 된다. 마지막 이사회 날 강대호 호의장의 아들과 임원들이 미리 모의한 시나리오, 정신과 진단서, 조작된 서류들, 기자들 앞에서 명예로운 강대호 회장의 은퇴로 포장된 공식 발표를 하였다. 아들에 의해 강제로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었다. 내가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야. 그걸 내가. 이사회가 날 내쫓겠다고. 이에 아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사무실에서 짐을 싸는 강대호 회장.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집 명패를 보며 침묵하였다. 청년 고생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강대호 회장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자 여러 궁리를 한다. 회장님. 아니, 선생님. 저는 가진 건 없지만 시간과 마음은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둘은 함께 폐업한 본사 건물을 방문하여 먼지 쌓인 사무실을 찾아갔다. 강대호가 남겨둔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뭔가를 준비하였다. 고생하는 컴퓨터로 옛 사업 계획서를 복원하고 강대호의 설명을 듣고 분석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며 둘은 마치 사장과 비서처럼 호흡을 맞춰갔다. 그리고 고생하는 과거 강대호의 비서를 수소문에 찾아냈고 둘은 감격의 재회를 하였다. 회장님, 제가 너무 늦었네요. 비서는 보관해둔 서류를 꺼내주었다. 위조 문서, 아들 명의의 비자금 계좌 등 결정적 증거 서류였다. 고생하는 이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강대호의 진실을 제작하였다. 또한 방송국에 제보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여론도 들끓었다. 그리하여 강대호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회자되었다. 그간 진실을 알게 된 회사 주주들은 그의 복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임시이사회에서 강대호는 회장으로 복귀하였고 고생하는 경영혁신실장으로 임명되었다. 몇몇 이사들은 반발하지만 강대호는 단호히 말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믿음을 준 사람입니다. 직위도 혈연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나를 봐준 유일한 존재였지요. 청년은 신사업 모델을 발표, 전통과 혁신을 접목한 전략으로 기업은 점차 회복세에 들어섰다. 그러나 강대호 회장의 건강은 악화되어 갔다. 그는 조용히 병상에서 유서를 작성했다. 강대호 회장의 장례식장에 많은 사회 유명 인사들로 북적였다. 고생하는 조용히 강대호 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와 앨범을 발견했다. 생아나, 혹시 내가 내 아들이 맞다면 이걸 보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날 놀이공원에서 내 손을 놓친 그 순간 내 세상도 멈췄단다. 너를 찾으려 온 세상을 뒤졌지만
끝내 못 찾았지. 그런데 내가 다시 날 찾아왔구나. 고생한 앨범 속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을 회상하였다. 풍선을 들고 손을 흔들던 아이 강대환 회장이 안고 놀아주던 기억이 강대호 회장의 유언장 낭독 때 모두 아들이 상속받을 거라 예상했지만 고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강대호 회장의 전 재산과 재단 운영권은 고생한에게 상속한다. 이에 아들은 말도 안 돼. 내가 아들이라고. 하며 거칠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고생하는 강대호 회장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제 아버지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존경했을 뿐입니다. 강대호 인재재단 개소식에서 고생한이 연단에 섰다. 저는 이분께 배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 책임을 지는 자세, 그리고 잊지 않는 것.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강대호 회장은 그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난 리더였습니다.